안녕하세요. 뒤늦게 자식 숙제하다 크게 깨달은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첫째인 딸은 일찍이 결혼해서 바다 건너 외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둘째인 아들 녀석은 늦게 결혼해서 얼마 전까지 저희 턱 밑에서 살았죠. 내 배에서 나온 똑같은 자식이지만 서로 어찌나 다른지 어릴 때부터 둘이 반대긴 했어요. 근데 나이 먹어 결혼을 해서도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희 딸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식 결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겼었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만 정신없으면 그만이고 자기 짝 찾아와 인사시켜주면 부모인 우리야 그저 반겨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근데 둘째 아들 녀석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30대 중반을 넘어 후반을 지나가는데도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엄마인 내가 봐도 아들 겉모양새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 저걸 누가 좋다고 시집이나 올까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그렇게 점점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부족해 말라 비틀어질 쯤 돼서야 아들이 신부감이라며 어떤 아가씨와 함께 집에 온 겁니다. 당시 며느리는 30대 초반이었고 저희 아들과는 7살 차이가 났습니다. 무조건 반갑고 고마웠죠. 저희 부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조건 오케이였으니까요. 근데 어찌나 다소곳하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너무 좋아서 며느리 팬이 될 것처럼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만나면 반갑기만 했어요. 바쁜 와중에 인사로 와주는 모습도 이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게 있길래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다며 웃는데 내가 이제야 복이 트이나 보다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웃음꽃이 피어나다가 너무 기특하게도 알아서 임신까지 해버린 겁니다. 손주 소식에 남편은 혼자 구석에서 울기까지 하더군요. 저야 기쁘긴 했지만 제 딸 임신 소식보다 며느리 임신 소식을 더 반겨하는 남편 모습이 좀 낯설다가도 늦어서 그렇겠지. 아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 줄 몰랐으니까 남편도 감격이 더 크겠지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상식선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난 일이야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손주를 기점으로 상황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산후조리원 이야기는 저도 딸에게 많이 들었고 다른 걸 떠나서 모두에게 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도 동의하는 편이라 거길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돈 1,000만 원을 제 남편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몇십만 원 주는 거였다면 그냥 모른 척 했을 텐데 1,000만 원이잖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엔 기분이 나빴다기보단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슬쩍 물어봤죠. 재원이네 산후조리원 비용 내는 거 그거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나는 전혀 몰랐다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며느라기가 당신하고 이야기 다 마쳤다고 하길래 입금해서 준 건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곧바로 물어보진 못했어요. 산후조리원 기간에는 면회도 못 가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고 몸 추스르나 바쁠 텐데 기왕 결제하고 들어가 지내고 있으니 나중에 산후조리원 나와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은 나는 전혀 못 들었었는데 무슨 상황이냐고 했죠. 근데 그때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손자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왜 중요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도 순간 놀라서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저와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제 남편하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주 사진도 남편에게만 보내고 안부 전화도 남편에게만 했죠. 그런 일로 제가 이 나이 먹고 삐질 것도 아니었지만 그 뒤로 계속 돈을 받아가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 돌잔치 비용도 저희 남편이 상당 부분 내준 것 같았고요. 저번에 그 1,000만 원 일이 있어 그런지 남편도 저에게 얼마를 보태줬는지 말을 안 하고 피하더군요. 그리고 한 번은 아들 부부가 손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손주가 무슨 보자기 같은 곳에 쌓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날이 추워서 입을 옷이 없어 급한 대로 그렇게 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입을 옷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식탁보 같은 걸로 애를 둘둘 감싸서 누구 보란 듯이 그렇게 데려오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지나치며 그러더군요. 어차피 자동차 타고 와서 괜찮아요. 차 안은 더워요. 아기가 밖에 나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남편 앞에 가더니 보란듯이 그 앞에서 손주 감싸고 있던 식탁보 같은 것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려야지 하는데 남편이 손주 얇은 옷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요즘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제가 아이 옷은 신경을 못 썼어요, 아버님. 어차피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요. 괜찮아요. 형편에 맞게 아끼면서 키워야죠. 말은 저렇게 해도 표정은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저희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겠나요? 곧장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지금 당장 근처 백화점 가서 손주 겨울옷부터 사갖고 오라고. 그게 최우선이라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저리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건지 내가 첫인상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딴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넘쳐서 자식들이든 손주들이든 도와주는 거라면 이런 걱정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돈도 아니고 은행 돈으로 저러는 남편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제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그랬어요. 딸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딸은 어찌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둘째한테는 돈 못 줘서 안달이 났다고. 이거 큰애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고 했어요. 하려면 공평하게 둘 다 해주던가. 그럴 여유가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만 하자고. 나는 이런 꼴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속 저희 남편에게 어디 돈 받을 구실 없나 온갖 머리는 다 쓰는 것 같았고 손주 얼굴만 보여주면 남편은 바보가 되어버리니 중간에서 그거 단속하느라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죠. 나중에는 직접 한 소리 해야겠다고 아들네 불러다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 했는데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손주 하나가 더 생기자 남편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더군요. 몇 년이 지나 손주들이 자라자 애들이 사는 신혼집이 방이 3개짜리라 집이 너무 좁다고 이사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늦게 결혼한 아들이 손자, 손녀 이렇게 둘씩이나 데려왔으니 다른 집들 보면 결혼해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하는 집도 많다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렇게 평범하게 지내주는 게 마음이 놓이고 고마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최대한 이쁘게 봐주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졌죠. 남편은 바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니니까요. 손자 생일잔치를 한다며 저희 부부를 초대했을 때부터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4살 된 손주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남편이 통화할 때 옆에서 보니 영어 공부를 시켜야 한다 어쩐다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던 터라 이번 생일잔치에 불러다 놓고 쐐기를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동차에 탔고 남편이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길래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이번엔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통화음 한 번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받는 겁니다. 근데 남편 핸드폰은 자동차에 연결을 해놔서 통화 내용이 다 들리거든요. 물론 그 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라며 밝게 인사하길래 제가 옆에 앉은 남편 팔을 붙잡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를 줬어요. 지금 너희 아버님은 옷 갈아입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가기 전에 확실하게 정하는 게 옳을 듯해서 손주 잔칫날에 말하기도 그렇고 내가 먼저 전화했다. 라며 제가 곧바로 말을 꺼냈죠. 아, 그러세요? 지금 민지 아빠는 장보러 나가는데요. 라며 제가 전화만 하면 아들에게 넘겨버리는 게 버릇이 되어 그런지 제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투로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죠. 손주 학원비 매달 주는 건 우리도 못 해줄 것 같다고 거기까진 한계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미 아버님하고 이야기 다 끝나서 선생님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취소하시면 어떡하냐며 점점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 학원비라는 게 영어 유치원 들어갈 때 입학시험을 본다네요. 4살짜리가 뭘 한다고 시험을 보고 그걸 선생까지 붙여 준비시키는지 뭐 여유가 되면 돈이 많으면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 아닌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면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4살짜리 손주 교육에 매달 50만 원씩 주는 건 우리 수준에서 불가능하다고 너희가 벌어서 시키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 점 분명히 하고 가려고 미리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언성까지 높이며 어머님은 왜 맨날 자기만 보면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냐면서 다른 집 애들도 조부모들이 지원해줘서 가르치고 한다는데 손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며 대들더군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울 것 하나 없고 돈은 매달 50씩 못 줘도 할머니로서 이뻐하고 사랑해주면 될 거라 상관없다 했더니 저한테 대뜸 손자한테 50만 원도 못 쓰시면서 그게 무슨 할머니냐고 할머니 소리 들을 일 없으실 거라면서 생일잔치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하겠다며 오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남편이 자동차를 세우며 그러더군요. 그럼 할아버지 소리 들으려면 매달에 얼마 정도 내면 되는 거냐? 그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님도 계셨냐고 어떻게 전화를 받으셨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도 할아버지 소리 포기하련다. 너희 아들 생일은 알아서 챙겨라.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곧장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한숨만 쉬고 있던 남편에게 제가 그랬네요. 며느리한테 실망할 거 하나 없다고. 당신이 저렇게 만들었고 못된 버릇을 들여놨다고 했어요. 앞으로 둘째한테 뭐 도와줄 생각이면 나랑 먼저 갈라서고 내 목 떼어놓고 하라고.
나는 첫째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며 운전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외투도 그대로 입고 거실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문으로 나가길래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 나섰죠. 자동차를 타고 출발해서 가는데 둘째네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근처에서 멈추더니 그 근처 부동산으로 냅다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애들 사는 집 해준 거 그거 도로 빼야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얼마 뒤 저희 아들까지 부동산으로 달려왔고 곧이어 며느리도 손주 둘을 데리고 부동산에 왔습니다. 남편도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어요.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하는 애들에게 그러더군요. 그동안은 내가 할아버지 소리 들으려고 냈던 돈으로 다 썼다 치고 이번에 너희 집 옮기는 데 들어간 돈은 다시 받아야겠다고. 집 내놓고 팔리면 너희 몫은 빼서 돌려줄 테니 그걸로 원래 살던 동네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면서 매몰차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둘째네는 다시 이사 갔습니다. 정말 보내버릴 줄은 몰랐네요. 근데 신기한 게요. 너무 매몰차게 해서 다 끊고 지낼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자주 오더라고요. 손주 둘 데리고 매 주말마다 옵니다. 와서 손주들 내려놓고 함께 점심 저녁 먹고 돌아가는데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도 별말하지 않고 식사 준비만 거들다가 돌아갔고요. 아들 말로는 그동안 죄송한 게 많아서 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더 두고 봐야 알겠죠. 남편도 저랑 갈라설 까고 아니면 뒤에서 도와주진 않을 거고 그래도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이잖아요. 저희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게 처음이고 남편도 처음엔 고맙고 귀하다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을 텐데 너무 지나치긴 했죠. 그렇게 실수도 하고 바로 잡기도 하면서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고 지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요즘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